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4회 해커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한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조문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하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 합니다. 5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 보수, 업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목적, 법목적, 우리 암기 프린터는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안 나왔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라 함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이네요. 2번 중개는 사실행위로서 유상으로 해결되는 반면 위임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계약으로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3번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부동산에서 은행 융자 알선하면 대출 커미션을 0.3% 정도 받습니다. 이게 중개기 때문에 중개보수입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먹을 수 있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대출을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이는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치권 성립 X네요. 유치권 이전은 중개상 권리인데 성립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은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이런 민법적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말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은 아니죠. 우연히 단 한 번. 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자거든요. 업.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연히 단 한 번 또는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닌데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인장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인장도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개공, 소공,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도장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정상 제재로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서 거짓기재로 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네요. 계약서 거짓기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중계약서 적으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X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2번은 모든 시군구, 이게 X지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습니다. 3번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X. 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책임자.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신고 내용이 적합할 경우 신고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등록관청의 의무는 종결된다 했는데 종결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자, 그 다음에 5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또 등록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 맨 위에 있는데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인데요. 이 특수법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기준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은 등록기준을 적용받으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러나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사보자, 이렇게 등수사보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등수사보자면 등록증 원본, 등수, 중개보수 요일표, 사보자, 사업자 등록증, 여기 사업자 등록증은 없는데요. 사보, 보정설정 영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특히 2021년 12월 31일부로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 받을 수 있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4% 받을 수 있는데 간이가세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 10%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올해 작년 시험 없다가 올해 시험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등록 1사무소 1번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사무소. 2번 사무소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전에.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았다면 비록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반드시 중개업만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껌을 팔아도 되고 과자를 팔아도 됩니다. 반드시 중개업무에만 전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겸업, 겸용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4번 중개사무소는 용도가 맞아야 되며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정개축된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불가능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X네요. 취소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다 X입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상취, 임취, 상등치, 임등치,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 우리 해커스 문제가 참 비교적 실제 시험에 근접하도록 잘 출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파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이기 때문에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휴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초과해서 무단으로 휴업을 하였을 경우에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업무정지도 가능합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한 적 없기 때문에 폐업 신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되고요. 이제 사망을 하면은 그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사망하면은 한 달 안에 사망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사망한 걸 알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원래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규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을 모르니까 반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4번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옛날에는 폐업 신고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라고 했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그래서 8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다만 모든 토지, 건축물 다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됩니다. 여기서는 개인 땅이다, 국가 땅이다 없지만 이거는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바다로 변하여 사건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국가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포락지는. 자, 그 다음에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사인,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 이거는 개인 땅입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개인 땅 안 되죠. 중개상물 안 됩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하고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죠. 자, 그래서 모든 용도지역,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이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것,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 다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지역은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했네요. 시험 못 보는 거. 시험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딱 두 개만 시험 못 봅니다. 나머지 교도소 복역 중인 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벌금, 징역 선고받아도 다 중개상물,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보는데 3년 경과됐으니까 시험 볼 수 있고요. 자, 따라서 4번입니다. 무효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 시험 못 보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다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법제 10조에 있는데 지금 1번에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 이런 경우는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은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취직, 개업 안 되는 사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는 우리 법 제6조에 있는데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이라도 심지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